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브레인의 강병선입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LG하고, 지금의 이제 LG죠? 금성전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한 22년 동안 주로 특허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중견사원, 그 다음에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발명 창출 능력을 어떻게 배양시킬 건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하는 거의 마지막 무렵에죠. 90년대 후반에 트리즈라는 기법을 알게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트리즈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앞에다가 현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에 트리즈가 전래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경과됐습니다. 그 안에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트리즈를 하는 사람이나 트리즈를 도입한 기업이나 어느 영역에 매달렸는가 하면 오늘 설명드리는 현대적인 트리즈 영역이 아니고 고전적인 트리즈 영역에 많은 힘과 정열을 쏟았어요. 물론 그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최근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외 트리즈를 잘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가 하면 바로 발전된 트리즈 영역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이라는 이 접두사를 붙였고요. 그 현대적인 트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이디에이션 트리즈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간소화된 트리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트리즈 영역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트리즈 이론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조화되고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과 도구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가 하면 전체 6개의 챕터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리즈가 필요하고 트리즈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트리즈의 기본 사고는 어떻게 스타트하는 것이 트리즈의 기본 사고인지 또 그러한 3개의 챕터를 통해서 고전적인 트리즈와 현대적인 트리즈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어떤 분들이 활용하고 어떤 영역에 쓰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은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고 이론이고 도구라 하더라도 내가 그 도구나 이론이나 방법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으면 사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관심과 처해져 있는 시츄에이션은 다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트리즈가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인데요. 트리즈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2가지를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 46년도에 시작을 해서 85년도까지 그한 40년간에 걸쳐진 이론이라고 그러면 벌써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게니 알투슐러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트리즈 이론이 왜 최근에 지식정보 사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각광을 받는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으며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와 혁신의 본질 및 이 본질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그러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진화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죠? 다 진화하잖아요.
그죠?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진화의 단계를 크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시 시대죠. 그건 한 4만 년 정도가 이 원시 시대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 시대는 약 한 6천 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6천 년 전에 이제 농경 시대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시작이 됐죠.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피부로 인식한 게 언제입니까? 뭐 도스를 쓰고 뭐 윈도우를 쓰고 이걸 떠나서 아 진짜 이게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의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인터넷부터 시기인가? 한 90년대 중반 그 이후죠, 그죠? 이 시대별로 특색이 있다면 뭐냐면 각각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관리해왔고 또 앞으로도 관리해갈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원시 시대는 우리의 운명을 누구한테 의존을 했는가 하면 어떤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관리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교한 예로 천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이 점점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정보화 시대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힘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연장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근간은 지식의 힘이에요. 이런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또한 사람의 능력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원시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해보면 원시 시대에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심리 가는 정도의 능력으로 본다면 정보화 시대는 어때요? IT 강국을 만든 첫 번째 키워드로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IT 강국이다 하는 건. 관캡을 많이 깔아서 그래요? IT 강국이라고 추앙받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면 뭐 같아요? 네? 핸드폰이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우리나라가 애니콜이 전세국 LG가 사이언을 많이 판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인정해 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거가 뭐냐면 바로 게임입니다. 바다의 야구로 잘못 풀려서 그렇지만, 리니지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게임들은 이미 벌써 외국의 게임 산업의 그 어떤 한 특정 영역이지만 뛰어넘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제는 수백만, 수억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기업의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루는 얘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창의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단 창의력에 관련된 겁니다. 집단 창의적 수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트리즈로 대변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우리 경제를 나눠봤을 때 정보화 사회 이전의 경제의 근간은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를 통해서 기업을 영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 경제의 골자입니다. 자, 이런 제품 경제 시대에서 기업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이노베이션 활동을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해왔어요. 그 혁신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구조화된 생산성 프로그램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에 의해서
발전하기 시작한 이 생산성의 향상 수법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도요다의 간판 방식인 린 매니팩처링 메소돌로지로 구체화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 제조업체는 도요다의 린 매니팩처링 메소돌로지를 안 가지면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올리는데 결코 선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측면이 생산성 향상이라면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품질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통계적 품질 관리로 시작한 이 구조화된 품질 혁신 노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식스 시그마라는 전사적인 경영 수법이면서 전사적인 혁신 노력, 혁신 활동의 어떤 대명사격인 6시그마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화된 생산성 수법과 구조화된 품질 수법은 모두 다 제품 경제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성장되어 온 이노베이션 메소돌로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 우리가 매니팩처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서비스 경제라는 것을 결코 도화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통하는 방법이 틀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틀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경쟁자의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 경제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경제의 진실한 구조화된 혁신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두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 자, 비슷한 개념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놨어요. 근데 많은 방법들이 등장했다가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거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서 트리즈라는 것이 1950년대 제품 경제에서 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비스 경제의 구조적인 혁신 도구들로서 많은 기업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의, 물론 여기 이 세 가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노베이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노베이션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바꾸고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학적인 개념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공학적인 개념으로 이노베이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노베이션을 드라이브하지 않는 혁신은 전부 실패해 왔어요. 이거는 혁신 노력을 기울였던 많은 유수 기업들이나 많은 국가들이 정부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품질 혁신, 인사 혁신, 모든 분야의 혁신이 있어갖고 공학적인 개념을 안 갖고 간 혁신 노력은 다 실패로 거의 갔거나 실패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혁신은 반드시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학적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인 사고가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제 피드백도 같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발장이 닳도록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답은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방만하게 생각하고 어떤 뭐 산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사고의 결정은 뭐냐면 방만하고 산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못 얻었다면, 방만하고 산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시스테매틱한 방법을 가지고 사고하는 습관을 기울여야 돼요. 사고하는 습관을. 생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두뇌가 표출시켜주는 어떤 아웃풋이라고 이해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은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실천해보고 내 손끝에 익혔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의 결과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도 창의적인 사고 패턴을 먼저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따져야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저희 사이트를 검색하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가 트리저 아니에요. 아이디어 브레인 아닙니다. 저희 사이트가 하루에 한 200건 정도 로그인이 되거든요. 아이디어 브레인 사이트가. 근데 그 아이디어 브레인 사이트를 찾아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60 내지 70%가 아이디어예요. 업종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제도 아이디어를 원했고 오늘도 아이디어를 원하고 내일도 아이디어를 원할 겁니다. 아이디어만 원하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사고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10년 전에도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10년 후에도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그냥 쫓아만 다닐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구조화된 혁신의 혁신 방법에 있어서 왜 이제 이런 오류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품질 프로그램, 생산성 프로그램, 혁신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품 경제에서 선진 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잡아내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품질 프로그램과 생산성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품질 프로그램과 생산성 프로그램은요, 세계 어디 내놔도 아마 탑 클래스의 정도로 따라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못 따라잡았어요. 뭘 못 따라잡았는가 하면 구조화된 혁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식스시그마 혁신, 인사 혁신, 이건 구호입니다. 구호. 그 안에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혁신 노력을 더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관건이 되는데, 구호만 있는 혁신 노력은 안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공학적인 개념도 뒷받침이 안 된 혁신 노력은 사막에 눈 오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네? 스며드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려요. 탑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열화와 같던 혁신의 어떤 그 열정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안 가도록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 보틀넥을 어떻게 메꿀 건가? 세계 성공적인 혁신 기업들이 왜 과거에도 혁신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혁신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네들은 이미 제품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이전이라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서비스 경제 두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서비스 경제에서의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아이디어와 창의력입니다. 이제 보편적인 지식은 니끼 내끼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던 지식이 지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요. 통로에 구애받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은
네 지식이다 내 지식이다의 구분 경계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시간의 싸움이죠. 내가 원하는 지식이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자녀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요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열심히 교과서 보고 메모하고 하잖아요. 아마 한 반에 그렇게 숙제를 하는 아이들은 40명이면 아마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나머지 35명, 37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집에 와갖고 인터넷부터 타죠. 다음부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정한 사이트 들어가죠. 자, 한편에서는 그걸 우려합니다. 우려를 해요. 왜? 똑같은 답들이 나오니까요. 똑같은 답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예전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인위적인 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38명, 48명이 똑같은 답을 낸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식의 스피드가 빨라진 상태에서의 똑같은 답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이지 그 학생이 지식을 탐구하는 스피드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그 매체나 그 리소스로부터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증대돼요. 그러고 일단 애들은 재밌어요, 그거를. 우리가 트리즈를 저희가 기업체 강의 나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트리즈를 과거에 우리가 학습이자 암기 위식으로 배웠던 하나의 방법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트리즈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나 사고의 마당 속에서 놀이가 돼야 돼요. 놀이가. 가장 효과가 많이 나오는 거는 놀이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보틀넥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보틀넥을 메꿀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또 구조화된 방법이 트리즈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고의 패턴을 두 가지의 그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사고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창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시스템 사고는 이런 패턴을 따라갑니다. 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선택안을 창출하고 평가해서 집단여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구조적인 프로세스가 일종의 시스템 사고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뭐냐면 어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택안을 창출하고 평가하고 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 사고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라면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사고가 다른 사람이 읽기 좋고 다른 사람이 유통하기 쉬운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라면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화, 소프트화 됐던 모든 매체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을 쓰던 워드를 쓰던 파워포인트를 쓰던 뭐를 쓰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뭐를 줘요? 그 자체가 아이디어 줍니까? 다큐멘트. 그래서 시스템 사고의 생산성은 높여주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그 업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시스템 사고의 생산성은 극대화시켜주지만 뭐를 극대화시켜주지 못하는가 하면 아이디어 발상을 극대화시켜주지 못해요. 아이디어 발상을. 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경제와 서비스 경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수법,
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수법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린이라는 생산성 향상을 시켜주는 린 메소돌로지는 머지않아 린 6 시그마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키워드는 뭐냐면 6 시그마라는 거와 트리즈라는 걸로 대비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얘가 좋냐 내가 나쁘냐, 얘가 좋냐 쟤가 좋으냐가 아니라 컴페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컴페어를 해봄으로써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시켜서 더 큰 시너지를 기업들이 내고 개인들이 낼까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스 시그마에서는 알려진 문제하고 파라메터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어프로치 타입 자체가 뭐냐면 리서치형 접근입니다. 조사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남 걸 피하는 데 연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하거나 적정선에서 트레이드 오프합니다. 왜? 여러분들 식스 시그마 수준이 완벽 수준입니까? 100만 개 중에서 내가 3, 4개 분량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 버려버리는데. 그리고 6시그마적 접근을 하게 되는 이 수법에 있어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치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달아왔던 린이 됐던 6시그마가 됐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치형 문제와 정량적 문제를 다루는 데는 능숙하게 되지만 여기에 능숙한 인간이 이 문제가 딱 등장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여기에 패턴이 젖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기업이 이 활동을, 그러니까 이 좌측의 활동만을 계속 3, 4년을 하게 되다 보면, 3, 4년을 하다 보면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구조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해피할 것 같은 기대치를 가져요. 행복할 것 같은 기대치를 가져요. 왜? 과거에 하는 방식과 지금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느끼니까요. 보고하는 방법이 들리고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한쪽을 보지 못했을 때 이미 벌써 우리가 만드는 거대한 그릇의 한쪽은 구멍이 나서 뭔가 술술술 빠져나가겠다. 그것이 뭐냐면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외부 상황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상황, 외부 경쟁이라는 상황이 이 구조한 툴로 모두 다 여기에 매진할 때 상황은 어떤 사고의 아웃풋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서비스 경제가 계속 발전될수록 이 안에서 파생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즈적 접근은 뭐냐면 이건 이제 창의적 접근으로 이해하세요. 트리즈적 접근이라는 것은 해결책인 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특화 창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직면하는 모순은 근원적으로 해결했다는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측벽의 창조형 기업의 접근은 뭐에 강한 기업이 창조형 기업이냐? 뭐냐면 개념형 문제와 정성적 문제의 해결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형 기업입니다. 반면에 수치형 문제, 어떻게 파라미터 조금씩 해서 조금 더 낮게 만들 건가? 여기에 안주하는 기업이 뭐냐면
벤치마킹형 기업입니다. 모방형 기업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의 영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기업이나 무엇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조형 기업이 됐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 모방형 기업이 얻는 수익보다 몇십백 배, 몇만 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이커라는 삼성이 어떻게 해요?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장부터 나서서 창조형 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창조 경영을 강요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여기로부터 일로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기업의 최고 오너가 그 기업의 체질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창조 경영으로. 그러면 스텝 부분이 뭐야 돼요? 스텝 부분이 할 일은 뭐냐면 최고 오너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창조형 기업이 되기 위해서 비전이 설정됐다면 모든 스텝은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잘 돌아간다 손치더라도 이 프로세스나 이 안에 구조적인 방법론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빠르게 변화시켜 갈 건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가치는 저절로 생깁니다. 왜? 세상에 큰 부자 된 사람들은 전부 이걸 갖고 부자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정리하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어떤 기업이든지 내가 그냥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나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 전 세계의 어떤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고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는 제품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 경영, 크리에이티비티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은 어느 거대한 집단의 오너의 한 생각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를 때까지 이쪽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것도 급격한 스피드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서술적인 하나의 어떤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왜 트리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예라면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트리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아니면 영업이든 내가 어느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파라메타의 어떤 충돌이 생기면 과거의 수법들은 그거를 조금 줄여서 절충을 하려고 했다면 트리지는 절충이 아니라 그 모순, 그 컨플릭트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아가는 사고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그 사고 패턴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트리지입니다. 그래서 트리지는 이론과 방법과 도구라는 3개의 카테고리를 다 갖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론이 등장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방법이 나옵니다. 왜 나온가 하면 이론은 이론을 창시한 사람만큼 완벽하게 이론을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발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론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론을 탄생시킨 사람의 사고 패턴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론의 우수성을 본 그 다음 세대가 뭐를 찾아냅니까? 그 이론의 우수성, 그 이론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크닉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되는 것이 뭐냐면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론과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 이론과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구입니다. 우리가 망치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망치 쓰는 방법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 깨잖아요. 못 박잖아요. 그게 도구가 주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트리즈라는 것도 알투슐러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이 알투슐러에서 탄생이 됐다면 알투슐러의 제자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투슐러의 제자들이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론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알투슐러의 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요. 그래서 알투슐러 이후에 나오는 이론에는 항상 뭐가 붙는가 하면 트리즈는 시오리라는 말이 붙어요. T자의 의미 자체가 러시아 말의 제오리아라는 이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론들 속경은 뭐냐면 IT리즈 메소돌로지, 크리엑스 트리즈 메소돌로지, ITD 트리즈 메소돌로지, 에시트 메소돌로지, 유시트 메소돌로지, 항상 메소돌로지로 돼요. 이 구분 없이 쓰는 사람은 방법론과 이론과의 개념적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무슨 트리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되고 확고하게 검증된 하나의 이론 속에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론을 쓴다면 거기에 방법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입니다. 트리즈 마스터들은 절대로 자신의 트리즈를 하나 하더라도 자신의 트리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트리즈 메소돌로지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아이고.